I see your shadow in the library lane before the world was caught in the 안녕하세요, 우리 달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는데 그 후 1년 동안은 아들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해왔던 큰 아들이었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들에게는 최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명문대 진학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이는 고심 끝에 한 기숙학교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를 도대체 왜 풀어야 하는지, 왜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업에 대한 열의가 안 생겨요. 대학은 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제 불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더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다짐합니다. 기다리자. 이 아이를 믿자. 쉽지 않은 다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지금 이 방황이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아이는 지금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저도 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답은 없지만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 그가 건네는 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알랭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무언가 걱정했고 세상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불안이 오히려 그를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한가? 라는 질문이 그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그는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느끼는 그 불안. 잠이 오지 않는 밤. 아이 생각에 멍해지는 순간들. 그것은 부모로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무력감이 부모를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아이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길도, 아이의 속도도,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아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유학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나?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그 자책이 부모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보통은 말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그리고 완벽한 부모가 꼭 좋은 부모도 아니라고. 그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 앞에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위로를 받는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왜 가야 해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 그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어. 엄마도 사실 모르겠어. 라는 말. 혼자 그 질문을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 보통은 말합니다. 공감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답을 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있는 것, 그 아이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대학, 스펙, 그것이 아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도 부모도 함께 무너집니다. 싱가포르에서 혼자 버티다 돌아온 아이. 그 아이가 공부가 재미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좀 쉬어도 될까요? 그 보통은 말합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속도로 가든 엄마는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늘도 곁에 있는 것. 답을 모른 채로 오늘도 아이 옆에 있는 것.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오늘도 일어나는 것. 그 보통은 말합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완벽하게 해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한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힘드신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너질 것 같아도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는 그 버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어요.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그 옆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통의 말이 오늘 저를 조금 숨쉬게 해줬어요. 불안은 사랑의 증거다. 내가 이토록 불안한 것은 그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답을 찾지 못해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 오늘도 모르는 척 웃으며 버티고 계신 분들, 당신의 그 불안이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